바로 시작을 하실까요? 그러시죠. 오케이. 오늘 저희 인터뷰 두 번째 제가 인터뷰할 대상은 제 대학 동기이자 독일에 있는 포르쉐 본사에서 전기차 리드 엔지니어 근무하고 있는 정성민 엔지니어를 인터뷰할 예정이고요. 전기차 쪽에서 과제를 맡고 있고요. 2년 정도 여기서 근무를 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독일로 이동을 해서 지금 포르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민이는 일단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고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하고 석사까지 마치고 이제 대기업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이제 일을 맞아, 3년 맞아. 하고 독일 넘어간 지 2년 정도 된 거지.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이제 유학 가려고 하다가 뭐 음, 유학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가 포르쉐로 이제 현지 취업을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음. 관련해서 유학이랑 해외 취업했던 시절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네, 개인적인 이메일함을 통곡의함이라 그러는데, 통곡의함. 이제 사실 전문연구원 끝나고, 사실 그 전부터 유학 준비를 조금씩 했었어. 전문연구원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운 좋게 이제 대기업에서 하게 돼서 음, 들어갔다가, 이제 3년쯤 지나니까 이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 사실 논문이 그때 석사 때 썼던 저널이랑 이런 게 좀 사실 되게 좋은데 운 좋게 또 오, 돼가지고, 아, 이 정도면 뭐 되게 거만하게 들리지만 아, 어디도 갈 수 있겠다. 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GRE 점수가 되게 좋았거든. 음, 라이팅 점수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나는 다 될 줄 알았거든? 그래서 탑 10만 썼어. 아, 박사로? 어, 다 미국, 오케이. 플랜 A가 미국이었거든. 음, 음. 그래가지고, MIT는 한 2주 뒤에 메일 오더라고. 떨어졌다고. 어이씨, 바로 리제가 왔어, 어이씨. 근데 뭐 유학 어디 뭐 준비 뭐 도움 안 받고 그냥 혼자서 다 했었거든. 아, 어, 막 그래가지고 좀 그것도 약간 실수였던 것 같은데 그런 아니나 다를까 음,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플랜 A는 좀 물 건너 가고 야,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회사를 좀 다니면서 플랜 B를 생각했지. 플랜 B는 음, 이제 독일에 이제 박사학위를 가겠다.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가지고 음. 오라고 또 미넨공대 그때 썼었는데 오, 민행공대도 되게 좋은 공대 아니야? 미넨공대 이제 박사 뭐 에너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오케이 그리고 언제 올 수 있냐 그래가지고 뭐 음, 그때가 한 연말쯤이었는데 뭐 내년 한 4월쯤에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음, 얘기했지. 뭐 신변 정리 다 하고 뭐 음. 다가 이제 2월 정도 돼서 이제 준비를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교수가 그 자리가 갑자기 뭐 프로젝트가 빨리 시작하게 돼가지고 어, 그 자리가 다른 독일에 있는 사람으로 그때 내가 한국에 있었으니까 독일에 있는 사람으로 채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미안하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쪽이 먼저 플랜 B를 또 연락한 것도 한번 아니고 네가 연락하는 걸 막 어, 안 받아갖고 칸시 차서 연락이 됐더니 아, 그 자리 없어서 어 미안이로 끝난 거야? 그러고 끝났어. 좀 약간 열도 받긴 했지만 어쨌든 아우, 씨, 그래서 플랜 B도 넘어갔지. 그래서 이제 그 플랜 B 메일도 이제 내 통곡의 메일하고 해서 좀 이렇게 알지. 계속 회사는 다니고 있었으니까 음, 음. 그 와중에 이제 다행히 사직서 안 전문 냈구나, 연구 아직. 그렇지. 플랜 C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해외에 있는 회사를 가야겠다 이렇게 음, 생각했었지. 그래가지고 그때 뭐 막 그냥 닥친 다 썼었어. 뭐 막 음. 폭스바겐, 뭐 BMW, 뭐 보쉬, 뭐 다 그냥 온라인으로 지원을 했었지.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포지션이 그냥 클로즈 했다라는 아, 메일들만 쫙 왔지. 음, 그러니까 뭐 진행된 거 하나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음. 이제 그 메일들이 또 내 통곡의 메일함에도 쫙 또 쌓여 있어. 그래서 그 통곡의 메일아? 연대기별로 좀 가끔 힘들 때 있으면 이렇게 그걸 보면은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시절도 있었구나. 아, 근데 진짜 힘들었겠다. 아, 플랜 A, 와, 하나하나 다 그래도 진짜 할 거 다 열심히 다 했는데, 이게 다, 와. 아, 좀 음, 변화가 그래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음, 이제 개발 부서에 있다가 그때 이제 약간 영업 그 PM 부서로 바꿨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음, 그럼 다른 변화라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도 언어적인 거를 좀 이점을 좀 살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음. 개발이 있었어도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는데 뭐 영어나 독일어나 이런 거를 좀 그래도 더 액티브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직군으로 가보고 싶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영업으로 그때 옮겼었지.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 이제 자동차 쪽과 관련된 쪽으로 또 반 스텝을 옮겼지. 진짜 근데 되게 끈기 있게 다 조금씩 잘 옮겼다. 원래 되게 그렇게들 원래 잘 안 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한 번에 열이 확 바꿀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하는데 음, 그게 사실 음. 이제 그 좌절하는 것들이 되게 어렵잖아. 노력할 거 많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보면은 그렇게 반 음. 스텝씩 조금씩 조금씩 그냥 옮겨왔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회사도 옮겼고 직무도 옮겨서 그러니까 하려던 걸 하게 된 거지. 그렇지 이제 한국의 두 번째 이제 음. 대기업
그쪽도 이제 배터리를 하는 회사였는데 마침 이제 또 이제 독일 관련된 업무하는 팀에 이제 지원해서 들어왔어. 정말 이제 독일 그 자동차 회사들과 이제 일을 하게 됐지. 그때부터 이제 폭스바겐, 뭐 아우디, 포르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됐고 타이칸 개발을 하는 그 포르쉐랑 이제 그쪽에 PM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포르쉐랑 인연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옮겨도 보니까 이제 내가 결국 가고 싶어하는 회사와 일을 하게 되는 수준까지는 왔더라고.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같이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오고 갔었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이렇게 좋게 말하면 데려오는 거 나쁘면 빼오는 거잖아. 아, 그런 과정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졌었어, 너의 경우에는? 그게 좀 어려웠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옮기고 나서도 이제 여기서도 좀 배려를 많이 해줬던 게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내가 일했던 회사랑 같이 또 다시 바로 일을 하게 되면 이제 또 아, 그치. 그렇지. 그렇잖아. 다른 쪽으로 이제 업무를 배치를 시켜줬지. 와, 그럼 면접 몇 개를 본 거야, 이직하는 과정에서? 이게 그 외국인을 여기서 그 채용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나 보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뭐 면접을 굉장히 많이 봤었던 것 같아. 결정적이었던 거는 사실 이제 처음에는 걔네들이 내가 독일어를 하는 걸 몰랐어. 그러니까 지금 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독일어를 하는 줄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내가 한번 면접을 보다가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지만 뭐 좋은데 미안한데 우리 회사에서 독일어를 쓰기 때문에 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 내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 되나 지금 독어로 한번 쳐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독일어를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급물살을 탔지. 뭐야, 너 독일어 할 줄 알았어? 내가 정말 이런 줄 몰랐네. 이러면서. 독일어를 하는 걸 모르고도 이만큼 진행을 한 거네. 되게 좋게 봐줬나 보다, 그쪽에서. 우리 포르쉐와 가치관이 맞나, 안 맞나, 뭐 어떤 식으로 일을 하나,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것들을, 봤던 것 같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또 그게 일리가 있는 게 사실 우리 회사에서 지금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내 입으로 말이 좀 민망하지만, 포르쉐 스피릿이라고 그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도 그렇고 다 자기 회사의 컬러가 있고 자기 미션이 있고 자기네 딱 그게 있어가지고 그거 안 맞으면 들어와도 이게 결국 이렇게 안 좋게 나가야 되면 피자의 손해니까 그런 거 많이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 독일은 고용 안정성이 어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고용 안정성 같은 게 보장이 돼? 나도 뭐 사실 정확히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외국인이라도 어쨌든 내가 이 회사의 정직원이 되면 그냥 나도 똑같이 그냥 일반 그런 정직원이랑 별로 차이가 없고 그냥 똑같이 보장이 되는 거지. 여기도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 지금도 사실 리스트럭처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국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한국이랑 오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 한국이랑 더 가까운 약간 느낌이야? 보통 어떤 것들을 막 해야 돼? 독일로 만약에 이민을 가게 되면? 또 여기 있는 그런 공적인 업무들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늘 내면 내일 되고 이게 아니니까 뭐 서류 다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그건 진짜 한국이 짱이야. 뭐 서류 내려갔는데 오늘 이제 예약 잡아가지고 서류 내려갔는데 서류 하나 부족하다고 하면 뭐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뭐 이러니까 나 미국 생각난다. 일하는 시간 자체가 뭐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뭐 내가 아침에 뭐 갔다 올게 뭐 그러면 그냥 아무도 타치 안 하거든. 내 시간 내가 알아서 내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주 몇 시간 정도 근무를 기본으로 삼아? 계약하기 나름인데 내가 40시간 일하고 싶어 이러면 이제 40시간 써서 계약서 쓰는 거고. 기본적으로 풀타임 근무자라고 하면은 그게 몇 시간이다라는 약간 그런 거는 잘 없는 거야? 35시간 정도. 35시간이 기본 풀타임 노동자의 그거야? 우선 기본은 그래. 오케이. 기본은 그래. 하지만 경쟁을 겁나게 시키니까 알아서 잘 하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지. 독일어를. 사실 발음은 얘네들이 들으면 그래도 외국인이라고 생각 안 할 정도 수준이거든, 사실 독일어. 내가 발음을 그렇게 하니까 얘네들이 내가 독일어를 완벽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사실은 어휘라는 거, 이런 거를 정확히 모르는데 마치 유치원생을 말을 하는 것처럼 말은 잘하지만 어휘나 이런 컨텍스트를 이해를 못하니까
언어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업무도 다시 개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영업 PM을 하다 다시 개발로 돌아왔고 그러네. 그럼 나라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직무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었고 뭐 다 바뀐 거지. 화상회의를 많이 하니까 어렵지 그럼. 뭐 말도 못 알아듣는데 내용도 모르니까 뭐 정말 정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몰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조금 나아졌긴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정말 정말 힘들었어. 한국에서 8년 정도 하고 지금 독일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2년이 좀 넘었을 텐데 두 나라에서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면 네가 같이 일하면서 뭐가 되게 다르다고 느껴졌던 건 어떤 게 있어? 처음 굉장히 놀랐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할 때는 보통 사수 부사수 개념이 있고 결정을 내가 대부분 내리지 않고 어떤 물어보고 위에서 결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 근데 여기는 그런 업무 재량권이 굉장히 커. 그리고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발을 하다 보면은 뭐 스펙을 뭐 A로 가야 되냐 B로 가야 되냐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답이 없거든. 답이 없는데 이제 내가 결정을 물어봐도 어차피 몰라. 그냥 그건 네가 정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개개인의 그런 어떤 엔지니어가 책임을 많이 가지고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것도 우선 놀랐고 또 어려웠고 굉장히 치열하게 주씩 앞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고 회의도 누가 뭐 꼭 들어오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인비테이션 날려가지고 들어오든 말든 그냥 채팅도 안 해. 근데 거기에 자기가 참석을 자발적으로 해서 액티브하게 내 발언을 해야지만 내 밥그릇이 돌아오는 약간 그런 느낌. 그냥 되는 대로 되라 식으로 뭐 알아서 내가 잘할게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할 일이 없어져.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이메일도 안 오고 나한테 전화도 안 오고 그래서 굉장히 도태가 돼버려서 무섭더라고 되게. 스스로가 네가 전문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디시전 메이킹 해야 되고 그러려다 보면 내가 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필요한 회의 내가 알아서 찾아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얘기를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는데 네가 껴들어가야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면 일 진행하는데 끼게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한국에서 내 경험상으로는 뭐 취업 업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뺏기는 시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건 전혀 의무나 그런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일만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있더라고. 포르쉐를 근시일에 사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고 싶네요. 채팅창에 질문했다. 왜 안 타요? 포르쉐 못하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이상적이다. 휴가도 길고 사람들은 빡세게 열심히 일하고 고용보장도 있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고용보장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일을 잘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통 하거나 뭐 인식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느낀 게 있어? 사실 여기 와서 그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사실 처음에 그냥 살아남기가 좀 어려운 그냥 구조인 것 같아서 대부분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고. 신기하네. 방향이 예를 들어서 뭐 컨셉이 정해졌는데 뭐 이거를 그냥 두윙만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거는 아웃소싱을 대부분 줘. 워낙 검증된 사람들 소수를 뽑아서 고효율로 운영하는 방식의 어프로치를 워낙 하고 있다 보니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 또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게 일할 수 있어. 또 우리 회사는 또 약간 특이성이 있잖아. 스포츠카를 개발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경제적인 차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뉴르부르링에서 뭐 몇 분 몇 초를 돌 수 있고 뭐 제로백이 몇 초인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뭐 그런 게 목표다 보니까 내가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바로바로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 내 재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일하는데 재미가 있고 보람도 많이 느끼고 해. 잠깐 회사 밖으로 나와서 독일이랑 그 슈투트가트 나 이거 발음도 잘 못하겠어.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거는 어때? 뭐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 그냥 뭐 밖에 보면 또 밖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되게 뭐 조용하고 뭐 시내 나가면 조금 다르지만 뭐 조용하고 뭐 그냥 평화롭고 그렇긴 한데 이제 가끔가다 느끼는 거는 좀 다이내믹한 건 좀 없지. 그러면은 그 국가가 변경되면서 국가가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좀 있는 것 같아? 왜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사는 거랑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사는 거랑 그 언어, 문화 이런 거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런 게 통틀어서 내 삶에 약간 딱 영향 미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떤 게 있어? 어쨌든 외국인으로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사는 것처럼 어디 가서
언어나 이런 걸 막 완벽하게 통하지도 않고 뭐 피부 색깔이나 뭐 머리 색깔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 선입견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나는 굉장히 깨려고 노력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게 되고 어디 가서 뭐 크게 한국 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크게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여기서 조금 그냥 자제를 하려는 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약간 어디 대표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물어보니까 야, 뭐 한국 사람은 어때?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때? 뭐 이렇게만 또 잘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 종차별이나 이런 계열의 것들을 느껴보거나 한 적은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는 뭐 맨날 차 타고 뭐 회사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크게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그럼 살고 있는 도시는 치안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쪽에 들어가는 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치안은 한국이 짱인 것 같아. 아, 그치. 그건 진짜 망고에 질린 것 같아. 치안 한국이 짱인 것 같아. 뭔가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어디서 살고 싶어? 당연히 이제 언젠가는 고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끔 느끼는 거는 여기서 살다 보면 좀 여유가 있게 되고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항상 웃잖아. 웃고 뭐 문도 열어주고 뭐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거든. 근데 한국에 가면 대부분의 경우 좀 굉장히 사람들이 날이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것들 좀 모아진 그런 어떤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겠지만 그래서 좀 나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주거 환경, 뭐 주택인지 집인지, 뭐 월세 비싼지 이런 거는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의 집에 살면 어느 정도의 월세가 나와? 슈투트가르트가 좀 집세가 독일에서 이제 거의 뭐 탑5 안에 드는 도시라서 좀 비싸. 근데 전세는 없어. 전세는 없기 때문에 월세 아니면 지금 사는 건데 월세가 비싼 편이지. 템프란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2평짜리 집에서 혼자 살면 월세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한국 기준으로 20평 정도의 괜찮은 지역에서 살려면 한 200만 원. 뭐 물론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서 조금 적긴 한데. 자, 내가 막연히 고소득자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 세금을 어느 정도 내? 작년에는 45%를 냈고, 그러니까 맥스. 잠깐만. 내가 누진세 적용받는 최상위 선을 얘기한 거지? 내가 10,000원 벌면 5,500원 도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맥스가 45%. 근데 작년에 이제 나는 이제 작년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게 떨어졌어. 30%, 35%가 뭐 40% 그 사이인 것 같아. 그게 떨어졌는데 거기서 애가 있으면 또 이제 또 떨어지는 것 같고 정확히는 뭐 나 아직 애가 없으니까 정확히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오, 장난해. 45%? 야, 미국보다 빡세구나. 내가 실리콘밸리 싱글일 때 한 36에서 8% 정도 내면서 진짜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더 미쳤구나. 종교세가 따로 있어? 종교세 또 있어. 종교세도 따로 있고 종교세가 꽤 돼. 뭐 그래서 종교세도 뭐 있고 뭐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엄청 비싸거든. 그래서 그런 거 다 나가면 거의 한 50% 넘게 잡아야 돼. 도시나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뭐 되게 많이 막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런 곳이야? 아니면 그쪽 도시는 그래도 조금 그냥 괜찮은 편이야? 뭐 독일이 그래도 잘 서프레스를 다 잘 한 것 같아. 그래서 뭐 크게 막 뭐 패닉이 일어나거나 뭐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처음에 그 휴지 못 사고 이런 건 정말 여기도 똑같았어. 독일도 휴지? 나 미국에도 휴지 갖고 그런 거 보면 진짜 웃기데 왜 휴지야? 혹시 알아? 모르겠어. 휴지를 공급을 못 받아가지고 뭐 화장실을 못 가고 그런 게 걱정이 됐나? 지금 현재 무슨 고민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더 좋은 거를 위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때? 일단 일 얘기 먼저. 가장 큰 고민은 이제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서 이제 사람들 매니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외국인으로서 말도 100% 잘 안 통하는데 얘네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는 터치를 못하는 수도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매니지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고민이야. 만약에 이제 올라간다면. 사실 이게 원래는 내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앞으로 꿈이나 하고 싶은 거나 이루고 싶은 건 뭐가 있어? 일이든 삶이든 둘 다든? 우선 여기 와서 뭐랄까 칼을 뽑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쌓은 어쨌든 지식들과 그런 경험으로 한 단계 좀 더 올라가서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단기적인 꿈이고 그 다음은 사실 아직 약간 좀 오픈엔드야. 정말 정말 잘 풀리면 그 독일에서 계속 사는 것도 열려 있어. 만약에 일적으로 너무 잘 풀렸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음, 뭐, 근데 꼭,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독일에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 사실 처음에 독일에 오기 전에는 여기서 역주재원으로, 그러니까 엑스프레스로 한국에 나가서 일해보는 거 사실, 좋네. 역 엑스프레스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하고 싶은 말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방송에 박아둘 만한 말? 이거를 너한테 3년 뒤에 다시 보여줄 거야.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에 이렇게 오는 건, 나도 시도를 해봤지만 굉장히 음, 운도 좋아야 되고, 다 있어야 되고,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못 가다가 반 걸음씩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나와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큰 재산이 되는 것 같아서, 뭐, 나는 추천해주고 싶고, 추천하고 싶고, 음, 굉장히 재밌는 삶인 것 같아. 좋네. 뭔가, 되게 가서 힘들지만 잘, 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좋아 보인다. 이제 정원 일해야지. 다 혼자 순수해야 돼. 다 막 혼자 다 만들고, 여기서 아, 전등도 내가 다 달고, 근데 그런 거 언제 해보겠어. 우리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지금까지 포르쉐 본사에 있는 전기차 리드 엔지니어 정성민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또 나중에 따로 연락합시다, 성민아. 잘 살고 안녕. 화이팅해, 건강해. 아. 응.